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주말 잘 보고 계시죠? 자,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데, 어, 이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계속 매도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증권사들이나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공포 심리를 또 상당히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10월부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지금 많은 만약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0월 혹은 11월 우리가 어떻게 이 타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가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누구보다 정확한 분석으로 타점으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보기 전에 이 나스닥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토요일 날 장은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내일부터 어느 정도 다시 또 좀 갭상을 띄우고 주가를 좀 강세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올라왔고, 이 고용 지표가 다 또 올라오면서 지금 최근까지 뭐 경제 침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다시 일단락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락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하고, 지금 연말까지 50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전망은 2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전부 다 좀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전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주려는 좀 모습,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삼성전자는 왜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지금 볼게요.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굴욕, 이 코스피 시총이 비중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을 할 때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대략 20%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최저점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항상 이런 바닥 구간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건 결국 외인들이 돌아와야 하고요. 그리고 또 HBM이나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뭐예요? 지금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거를 좀 메모리 시장 양극화 가속, 내년 HBM 수요가 80%가 5세대 제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 목표가는 오히려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엔비디아는 목표가가 상향이 되는데 왜 모건 스탠리나 맥커리 증권은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반토막 내는 리포트를 냈을까? 이거는 100%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호구. 돈 벌기 쉬운 장. 우리가 이렇게 리포트 하나만 내면 주가 반토막 나는 거 진짜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를 약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 SK이고 추후에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퀄테스트 인증과 함께 HBM을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의도적인 안 좋은 기사들을 낸다라는 건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 좀 이제는 좀 차트나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때가 아닌가.
내가 돈을 벌려면 현재 악의적인 이런 내용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악의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과연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7월 달에 89,000원, 그러니까 9만 원대 이 장벽을 깨지 못하고 이때 고점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현재 이런 폴링 웨지, 하락세기형으로 하락을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현재 이런 하락세기형으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밑에 이 바닥 구간을 우리가 눌림목 신호에 대한 바닥 구간만 잘 체크를 하면 충분히 이 상승에 대한 또 목표가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근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집중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또 다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좀 더 집중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어, 여기 저점, 이 저점을 최근에 깨고 6만 원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현물에 대한 가격은 낮아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매수 심리가 이제는 슬슬 살아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외인들도 100% 매도하는 것만이 아닌 현재 외인 다른 창구들에서 삼성전자를 좀 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외인들이 돌아와야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상승 시그널, 이 다이버전스, 상승에 대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저점이 혹시 아직 아닐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연봉을 보면은 지금 2004년도부터 지속되어 왔던 이 10년 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직 이 구간까지 밑에가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 터치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은 더 눌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지지 라인이 그래도 밑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8만 원까지, 어떤 분들은 뭐 전 고점까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고점을 여기에서 단기 고점을 절대 예측하지 말라. 우리는 예측을 해 나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때 여기에 따라 우리가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고점 신호가 나올 때 여기서는 무조건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경제적인 측면과 좀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경제 침체 우려가 있고 뭐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혹은 0.25포인트 막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대, 2008년도 그리고 최근에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동결이 되어가고 그때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한 번 더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럴 타이밍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현재 이 구간에서 지수 하락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단기 고점을, 이 외인들의 수급으로 단기 고점을 만들고 개인들이 다시 한번 따라 붙을 때 그때 한번 주가는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키포인트는 그때의 매수 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현금화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금을 확보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맞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였어요. 지금 여기 대해서 이렇게 좀 써드릴게요. 결국 상승 파동은 다섯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조정 파동은 뭐예요? 3파동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파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1파동과 3, 4 이렇게 5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그 뒤에 지금 조정 파동이 제가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파동이 또다시 만들어질 텐데, 그 상승 파동 안에서의 또 지수의 급락으로 인한 조정이 한번 크게 올 거고, 그 조정의 끝은 이 전저점을 절대 깨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고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또 분석적으로도 알맞게 대응을 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제가 또 오늘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박프로와 이런 타점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알고 싶고, 여러분들도 장중에 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 외 나머지 또 흐름들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해 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자료들과 그리고 이런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만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런 상승 시그널에 나오는 그 타점들, 그리고 그런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현물 가격은 낮아졌지만 이 매도에 대한 심리가 높아지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항상 공유를 해드릴 건데,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물 가격은 내려왔지만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저점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 현물 가격은 더 낮아지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추세 반전이 일어났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이해하고 가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앞으로 승산이 잇따라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료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런 자료들과 또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 시황 분석 구독자방 제가 초대까지 다 도움을 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한마디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일요일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다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